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의 방정식 마지막 내용, 나머지 유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내용은 많지 않은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섞여져 있으니까 집중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형 14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유형 1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4번은 이런 타이틀이 있어. 두 접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대한 얘기. 자,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두 접점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 바깥의 점에서 이렇게 그었어. 접선을 그었어. 그럼 접점이 생길 거 아니니? 여기 있는 접점과 여기 있는 접점이 있는데 이 두 접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우리가 지금 하겠다라는 내용이야. 색깔 구분이 되시나요? 좀 더 빨간색으로 해드릴까요? 자, 이 접점을 지나가는 직선, 우리는 고급지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극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극선은요, 어떻게 보면 2차 곡선을, 기하에서 다루기도 하는 내용이긴 하는데, 일반 다른 문제집에서 타이틀로 갖고 하는 경우가 없었어. 근데 이제 마플 시리즈에서만 이제 극선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되게 이게 강사만 아는 내용, 본인만 되게 아는 노하우, 이런 식으로 전해졌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유형으로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내용이야. 중요한 내용이고 꼭 알아야 될 내용이고, 교육과정에서 타이틀은 없어.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도 타이틀은 없지만 문제에서 극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극선에 대한 얘기를 이 빨간색 극선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지금부터 증명이고 미리 얘기합니다. 나는 증명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하시면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실제로 증명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면 돼. 그래서 나는 일단은 결론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증명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을 도출해 낼 건데요. 이 접점의 하나를 x1, 자, 색깔별로 갑니다. x1, y1이라고 둘 거고요. 그 다음 이 점을 x2, y2라고 둘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냐면, 자, 방금 그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세팅을 해보면 이런 얘기인 거잖아.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입니다. 그런데 이 주황색 직선이 뭐를 지나가? 알파, 베타를 지나가. 그러면 x와 y에 알파를 대입을 하는 거야. 이렇게 베타를 대입을 하는 거야. 납득됐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이 보라색 접선의 방정식도 동일하게 만들어낼 거야. 원 위의 점이니까 마찬가지 어떻게 한다?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접선도 현재 알파, 베타를 지나가는 거니까, 자, 여기다 알파, 여기다 베타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알파의 x2 더하기 베타의 y2는 r제곱입니다. 라는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여기를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어. 자, 모양을 봐봐. 얘네 둘 다 어떤 알파, 베타, r제곱은 동일한 형태야. 야, x1, y1이라는 건 점이고 x2, y2라는 것도 점이야. 그럼 대입한 모양이잖아. 솔직히 이제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야. 지금 요것만 봐봐. 요것만
어떤 식에다가 x1, y1을 대입한 거고 x2, y2를 대입한 거야. 동일한 식에다가 대입을 한 거라고. 동일한 어떤 알파 x 더하기 베타 y라는 이 직선에 x1, y1, x2, y2를 대입한 형태가 되는 거라고. 자, 이렇게 해석을 해봐. 우리는 이 직선이 두 접점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내용에 의해서. 따라서 우리는 극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건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자. 극선의 방정식은, 자, 바깥에 있는 점을 여기다가 하나 대입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연습해 봅시다. 3, 마이너스 2에서 그은, 자, 이런 내용 다시 한번 얘기해. 모양도 머릿속에 좀 기억해. 바깥에서 이렇게 그은 두 접선이 있는데 이 접점을 지나가는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라는 내용이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이거 하나 대입해서 3x, 요거 하나 대입해서 마이너스 2y, 이렇게 나타낸다 라는 내용인 거야. 알겠어? 야, 이 극선의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문제에서 물론 앞부분에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접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극선을 모르면 다 접점을 찾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두면 정말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럼 127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271번. 그림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깥의 점 2,3에서 그은 두 접점 PQ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잖아. 자, 그림이 이런 얘기. 자, 여기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직선에 대한 얘기. 어떻게 한다? 하나에다 대입하시고 여기 하나에다가 대입하는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1272번.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이런 원이 있는데, 밖의 점 P에서 원의 그은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얘기잖아.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한 극선의 방정식은 이건데, 주어져 있는 극선의 방정식이 현재 자, 이거와 같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하자? 상수함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 2를 곱해서 이 두 개가 같다고 놓고 풀면 A, B 값이 나오겠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보자. 1273번.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그림을 좀 그려야 되니까, 자, 이런 원이 있어요. 3,4에서 원이 이렇게 그은 접선이 있는데, 그 접점을 A라는 점, B라는 점이라고 할 때 이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인 거야. 어떻게 할까요? 이 원의 방정식이 현재 x의 제곱, 자, 문제를 읽어보면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3,4에서 이 AB까지 이르는 이 거리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거리를 구하라는 내용은 점과 점 사이, 점과 직선 사이 평행한 두 직선, 요거에 대한 얘기밖에 안 가르쳤어.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 노란색 방정식이 필요한데,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엔 극선에 대한 얘기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 3,4하고 거리를 구합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찾았으니까 3,4하고 거리를 구해보면, 여러분 거리 구하는 공식은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5분의 20 해서 4라는 답이 되는 거야. 기억하자. 자, 이제 이 극선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자, 우리는 이제 유형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유형 15번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이 다 뭐냐면 원 바깥에서 그었을 때 얘네가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4번이야. 지금 이런 얘기인 거야. 요렇게 어떤 0,A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이 서로 수직이에요. 요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 하지 마시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을 내리고 접점까지 연결을 해. 수직이잖아. 자, 3개가 수직이니까 나머지 1개도 수직이 되겠지. 근데 여기 반지름으로 갔잖아. 루트 8로 갔잖아. 루트 8. 그럼 얘는 무슨 사각형이야? 얘는 정사각형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를 구하는 거야. 지금 구하는 방법, A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원의 중심에서 점까지 연결하세요. 색깔이 잘 보이나요? 원의 중심에서 A점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자, 여러분 이거 A의 제곱돼서 절대값 A거든요. 이 절대값 A가 뭐랑 같다?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얼마? 4랑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4, 양수값 4 이렇게 되는 거야. 1275번은 이렇습니다. 자, 얘도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이야. 어떤 내용? 바깥의 점에서 이렇게 그었더니만 수직이야. 그럼 중심에서 연결하고 중심에서 연결했을 때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는 거, 그 내용까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 점의 좌표가 지금 2,0인데 중심하고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얘도 절대값 A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 절대값 A가 뭐랑 같다? 보이세요? 여기도 반지름이 2인데 1대 1대 루트 2니까 2 루트 2랑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양수 A 값은 이거 색깔이 다 이래. 자, 2 루트 2가 되겠죠. 자, 76번도 동일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봅시다. 바깥의 점 P에서 5,4라는 P에서 접선이 수직이야. 그럼 중심이 있어. 이렇게 수직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R이야. 여기도 수직일 거 아니야. 그럼 했던 내용 그대로 우린 여기 길이를 구해봅니다. 루트 X끼리 뺀 다음에 제곱, Y끼리 뺀 다음에 제곱, 루트 20인데, 자, 반지름 입장에서 1대 1대 루트 2니까 이 루트 20이랑 R 루트 2랑 같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R 값은 얼마? 요렇게 해서 구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수직 얘기가 나오면, 접선이 수직 얘기가 나오면 요렇게 푸는 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1277번 그림을 최선을 다해서 그렸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값이 m의 값의 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A점 그림을 여러분 잘 해보시면 A점 연결하시고 B점 연결하시면 이렇게 수직이 될 겁니다. 제가 그림이 조금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사각형이라고요?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이야. 그러면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고. 자, 그러면 질문. 정사각형이 지금 모양을 비슷하게 보여드리면 현재 이렇게 있는 정사각형인데 여기가 1, 1. 그러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가 되겠죠? 거기에 반이니까 어떻게 돼? 2분의 루트 2가 돼.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y는 mx라는 직선과 1,1하고의 거리를 구해보면 절대값 m-1 이게 뭐랑 같다? 2분의 루트 2랑 같다. 자, 우리는 얘를 이렇게 이항시켜서요, 양변을 뭐한다? 제곱한다. m의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2분의 1에 m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자, 2를 곱해서 이거 계산해보면 너 이항시키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m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근각계수의 관계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유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6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만 잘 해보시면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자, 1278번. 지금 바깥에 있는 점 A점 3,5에서 요 원, 이 원의 그은 접점을 P라고 할 때 여기 길이를 구해주세요. 요런 내용이야. 자, 이 문제는 무조건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심의 좌표 얼마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반지름은요 1 플러스 4 해서 R은 루트 5야. 이게 반드시 필요해. 왜? 여기서 접점까지 수직 루트 5가 될 거고, 우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봐. 자, x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면 16. 여기 5 나와,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x값이 얼마가 되겠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형태로 답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자, 안 어렵잖아요. 그림만 잘 그리시면. 그쵸? 자, 이제 79번 갑니다. 5,5에서 마찬가지 5,5에서 이 원의 그은 접점을 P라고 할 때, 자, 이번엔 문제가 아주 친절하네. 중심이 2,1이 있고 반지름이 3인 원이야.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3이고 여기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x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고 y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니까 5가 나오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해야 될 여기 길이는 4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 A,0이라는 이 T점에서 그은 접점 여기가 P야. 이번엔 여기가 3이라고 주어져 있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2라고 주어져 있고 반지름이 2야. 그럼 우리 요거 통해서 지금 방금 그렸던 이 길이를 통해서 A 값만 구하면 되겠네. 실제로 여기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니? 루트 x끼리 뺀 다음에 제곱 더하기 4 이런 얘기잖아. 피타고라스 정리할까요?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4는 없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 a는 a 플러스 3이 3이거나 마이너스 3. 그럼 a는 0이거나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니? 답이 딱 2번에서 나오죠. 자, 1281번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보여도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셔야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래. 얘가 굴러서 이쪽으로 Q까지 왔대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때 이 멈춘 이 원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대요. 그때에 PQ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원을 중심으로 갑니다.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네요. 대충 그림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자, 마이너스 2,1이야. 그럼 중심에서 항상 이렇게 P점까지 연결하세요.
왜? 선생님 왜 하고 많은 점 중에서 P점이에요? 왜요? 당연히 PQ 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2잖아. 이렇게. 그 여기 길이를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겠니? X끼리 뺀 다음에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면 루트 40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PQ의 길이라는 건 얼마가 되는 거야? 6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돼요. 여기가 수직이라는 사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 17번 1282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이 내용은 1282번으로 설명하면서 내용 보면서 설명할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뭐 정확하게 원점이 여기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어떤 임의의 점 여기 원점이 있다고 치자. 뭐 그림이 이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원 위의 점에서부터 이 원점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돼야 된대. 그럼 어떨 때가 최소인 것 같아? 뭐 대략 한 이쯤인 것 같아. 대략 이쯤인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우리가 최소값이 얼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거야. 원의 중심에서 점까지 거리를 구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직선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 거리를 구하세요. 이게 5야. 그럼 잘 들어. 여기에서 빼기 반지름을 하면 이때는 최소가 되는 거고 더하기 반지름을 하면 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볼까요? 반지름이 2야. 여기 2를 빼야 여기 길이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는 스몰 m이라고 표현되어 있나? 자, 스몰 m은 3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반지름을 더하는 거라고 여기 이만큼 더해져서 라지 m은 7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제 83번도 동일한 내용이야. 자,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점이 이렇게 있어. 지금 이 문제는 좀 다른 내용이네. 그러면 원 위의 점 P에서 A까지의 거리가 정수가 되게 하는, 자,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2,0이죠. 거리 구합니다. 거리 구하세요. 거리. 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현의 길이 관련된 문제 풀었을 때도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원에서, 원 위의 점에서, 이거는 그냥 쓰는 거니까, 점까지의 거리, 거기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거야. 최대값은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 거리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여기 길이, 5 나온다, 야. 자, 이렇게. 반지름이 2잖아요. 그쵸? 그럼 최소값은 얼마? 3이야. 최대값은 얼만데? 7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얘기지.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가장 작을 때가 3이고 가장 클 때가 7인데 그럼 정수가 되게 하는 게 4, 5, 6이야. 최소값이 3을 나오게 하는 건 1개. 7이 나오게 하는 것도 1개. 하지만 4가 나오게 하는 건 이렇게 2개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5를 나오게 하는 것도 2개, 6을 나오게 하는 P값이 2개, 이렇게 총 8개라는 점이 나오게 됩니다.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84번에서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지금은 원과 점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이번엔 원과 원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 방식이 똑같아. 자, 이렇게 2개의 원이 있어. 원과 원 사이 거리에서 그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원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2고요.
여기도 중심을 구해보면 3, 마이너스 2 그리고 반지름은 3이에요. 두 원이 있어 얘들아. 내가 이렇게 썼어 얘들아. 아유 헷갈리겠다. 이 원과 자, 이 원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원에서부터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 그러면 각각의 반지름을 요 길이를 뺐을 때가 이 길이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반지름을 이렇게 더했을 때가 이 길이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요거 길이, 노란색 길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5야. 그럼 루트 5에다가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어? 최대값. 여기 반지름이 얼마야? 2잖아. 2를 더하고. 여기 반지름은 3이잖아. 3을 더해서 5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야. 이 원은요, 정확하게 그리고자 한다면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중심거리 구하는 건 똑같아서 그 반지름 더하는 건 똑같아가지고 이런 패턴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제 85번. 지금까지 했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지금부터 나오게 됩니다. 문제가 어려워요. 일단 이 문제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선 정리. 삼각형 요렇게 있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CM의 제곱, 요거를 이용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거야.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못 풀어. 그냥 못 풀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최소값이란 건 요 그림상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곱이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아 이렇게 한번 좀 중점을 이렇게 그어봐. 여기 M. 그러면 우리가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2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랑 같은 거죠. 보이세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거야. 근데 이걸로 중선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구해볼 거야.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M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야. 이거 PB의 제곱값은 고정된 값이지, 고정된 값이야. 얼마로? x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고 y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면 얼마니? 4 해서 1, 5. 자, 5로 고정되어 있는 녀석이야. 그러면 지금 이거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건 결국엔 PM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잖아. PM의 거리가 작을수록 전체는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PM의 거리가 작다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처럼 M의 값에서 중심까지, M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 5가 나온단 말이야.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니? 2인 원이잖아요. 2 빼면 PM의 최소값은 3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PM이 최소일 때 전체가 최소가 된다고.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PA 제곱 더하기 PB의 최소값은 자, PM의 제곱이어야 되고 PB의 제곱은 요렇게. 그래서 얼마니? 28이라는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자. 자, 유형 18번 1286번부터 쭉 갈 건데요. 자, 86번으로 설명할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앞에서 했던 문제에서 점에서 직선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이런 원이 있어. 이런 직선이 있단 말이야.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중심 2, -1 반지름은 4 플러스 1에서 이렇게 해서 9가 된다 이런 얘기지. 중심 2, -1에서 거리를 구할 거예요. 루트 이거에서 9 플러스 16 분의 절대값 5분의 25가 돼서 5가 됩니다. 자, 여기 길이가 5가 되는데 야,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어? 반지름을 빼면 여기 길이가 얼마? 반지름이 3이니까 2가 되는 거고,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반지름 3이 더해지면 최대값은 8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더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원이 있어요. 동일하게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내용이야. 자, 중심 한번 세팅하자. 중심도 마찬가지 얼마? 2, -3 반지름은요 이렇게 나오겠네. 자, 거리 구해볼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2 플러스 6 더하기 2. 그래서 얼마? 2 루트 5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 루트 5예요. 자,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2를 빼면, 반지름의 길이가 2를 빼면 여기가 최소값 2 루트 5 빼기 2가 될 거고요. 자, 반지름을 더할 때가 최대값 요렇게 2 루트 5 플러스 2가 됩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곱하래. 곱하는 건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1288번부터 한번 또 더 해볼게요. 자, 여기 위에 점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니까.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직선까지의 거리죠. 그쵸? 그럼 중심이 얼마? 4,4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2분의 10이 나와. 아이고, 5 루트 2야. 여기 길이가 5 루트 2인데, 이건 뭐야? 죄송해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아유, 자꾸 미안해.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5 루트 2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얼마니? 아까 무슨 색으로 했니? 자, 최소값은 요거에 대한 얘기니까, 5 루트 2 빼기 5. 요렇게 해서 얘네들을 더하면 10 루트 5 이런 형태가 되겠죠. 10 루트 2. 10 루트 2. 말 잘못했죠? 10 루트 2가 된다. 이런 얘기. 자, 이제 89번도 보면은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야. 문제 잘 들으세요.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직선이 이렇게 있어. 여기 임의의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대. 그럼 이 길이 또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대. 그러니까 이 길이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대. 요 길이 이 길이들 중에서 가장 작을 때를 구하래. 그럼 뭐냐면 자세히 보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이 점까지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접점의 길이가
접점의 길이가 작아지는 거 보이십니까? 뭐라고요? 중심에서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가 짧을수록 접점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원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일 때,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일 때, 그럼 어느 때니?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릴 이 점, 요 점일 때 이 접선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이 길이 구하라는 얘기지. 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4,3이니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3루트 2가 나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입니다. 그럼 PT의 길이는 얼마 나오니? 18에서 루트 14?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 자, 생각해. 다시 한번 앞부분 돌려서 봐봐요. 문제 내용이 이런 거라고 했어. 자, 이런 점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인데, 문제가 어떨 때 최소가 된다고? 중심에서부터, 이거부터 보여야 되나?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최소일 때, 즉 요때가 가장 최소란 얘기야. 그러면 PT의 길이도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 90번 갑니다. 90번. 문제를 보면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어머나. 마음에 안 들지만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다시 할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바깥의 점 B, C가 이렇게 있어. 좌표평면에 이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리신다고 해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점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한대. A라는 점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한대. 그러면 A가 여기일 때 요 삼각형, 자, A가 여기일 때 삼각형 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넓이가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중에서 넓이가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를 구하래. 자, 봐봐. 이 문제도 BC가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얼마로? 제가 계산하니까 6루트 2라는 걸로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 만들어지는 높이에 따라 넓이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높이가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를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요 직선의 방정식을 제가 구해보면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인가? 틀렸네. 맞나? 맞아요. 자, 집어넣으면 네, 맞습니다. 이런 직선이야. 이 높이가 가장 작을 때와 클 때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심이 0,0이야. 거리를 구해보잖아요. 그럼 4루트 2야. 자, 여기가 4루트 2야. 지금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냥 활용처럼 보는 겁니다. 여기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반지름이 2루트 2니까 여기 길이는 최소값은 2루트 2. 즉, 요렇게 만들어질 때가 최소값 2루트 2. 높이가 2루트 2. 그럼 최대값은 어느 때 만들어지는 거야? 반지름이 더해졌을 때.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높이가 6루트 2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넓이의 최대값, 그럼 라지 M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럼 최소값은 이런 형태가 되니까 요거 두 개를 어쩌라?
더해라 이런 내용이겠죠. 자, 91번을 보시면요. 90번이랑 조금 달라. 90번은 바깥에 BC가 있었고 근데 요번에는 안쪽에 AB가 있는 거야. 어쨌든 방식은 똑같아요. 넓이에 뭘 구하라고 했어? 최대값에 C는 원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고정된 길이를 구해보면 16, 60, 루트 80인가? 자, 나대지 말고 플러스 64 해서 루트 80. 자, 원 안에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는 요럴 때밖에 없어요. 어느 때냐?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고 반지름을 더해서 생기는 이게 높이일 때, 이때가 넓이가 가장 커. 이게 이 선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인 거야. 그래서 요때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AB의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나와. 죄송합니다. 자, 0,0하고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5분의 5가 나와서 루트 5야. 여기 길이가 루트 5다.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니? 5야. 그럼 여기 길이가 5만큼 더해져. 자, 루트 80은 4 루트 5. 자,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5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약분하시면 2 루트 5. 그러면 얘는 10 루트 5 플러스 10 해서 2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92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원 위에 방금 했던 문제랑 똑같은 내용이네요. 자, 이렇게 A하고 B가 원 위의 점이야.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구해야 되겠죠. AB의 길이는 일단 얼마야? X끼리 뺀 다음에 제곱, Y끼리 뺀 다음에 제곱. 그러면 4 루트 2가 되겠지. 그 다음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Y는 어디 봅시다. X가 4만큼 증가할 때 Y 4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원의 중심에서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어, 4가 되네요. 4. 그러니까 2 루트 2. 자, 여기 길이가 2 루트 2. 그러면 높이가 최대일 때는 어느 때? 반지름이 더해졌을 때. 이렇게.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4 루트 2. 높이는 이렇게 되고요. 2분의 1을 곱했을 때 8 루트 2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6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똑같은 내용이야. 자, 이제 93번 봅시다. 1293번입니다. 문제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자,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M의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 자, 정삼각형이래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일단 필요합니다. 0,0하고 거리를 구했을 때 루트 2분의 6, 즉 3 루트 2야. 지금 여기 길이가 3 루트 2야. 그러면 삼각형이 가장 작을 때는 어느 때겠어? 반지름을 빼서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일 때. 보이세요? 반지름이 루트 2니까 높이가 2 루트 2인 정삼각형일 때. 가장 클 때는 어느 때겠어? 반지름을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정삼각형일 때. 즉 이렇게 만들어지는 정삼각형의 높이는 얼마야? 4 루트 2. 이때가 최소,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정삼각형의 높이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4분의 루트 3, 미안해요. 자,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a가
2 루트 2가 나왔으니 a는 루트 3분의 4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넓이는. 자, 넓이 s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제곱. 그러면 3에 16 곱하기 2가 돼서 3분의 8 루트 3이 되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여기도 2분의 루트 3a라고 해서 4 루트 2라고 하자. 그럼 a는 루트 3분의 8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럼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a제곱 얼마? 3분의 32 루트 3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니까 3분의 16 루트 3 아니죠. 3분의 8 루트 3 맞죠? 자, 그러면 얼마야? 이렇게 되구나. 3분의 24 루트 3이니까 8 루트 3 요게 답이 되겠네요. 마음이 급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원의 방정식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